안녕하세요. 안해암을 항암 치료 없이 치료한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항암 치료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면역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효과인 암 사이즈를 줄이는 효과가 착시 현상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항암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할까요? 첫째는 암 사이즈를 줄여 수술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암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수술하기 위험한 장기와 붙어있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림프절 전이 혹은 타 장기로의 원격 전이가 일어나 전신암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국소 치료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기에 항암 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 백혈병과 림프암 등 혈액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관과 림프관은 몸 전체에 연결되어 있어 진단 초기부터 전신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는 암 종류, 암 분화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혈액암에선 잘 듣는 편이고 고형암에선 효과가 미미합니다. 혈액암이 항암 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하는 이유는 항암 주사가 혈관으로 주입되고 혈액과 림프에게 쉽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형암이 잘 듣지 않는 이유는 항암 약물이 장기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혈관까지 충분한 양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형암 항암 치료 시 혈관이 발달한 다른 장기의 정상 세포도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급성 부작용과 만성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전 세계에서 세포독성 항암 치료가 암의 표준 치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 한편에선 항암 치료 무용론이 있다는 점도 아시나요? 항암 치료 무용론이 나온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항암 치료가 암을 완치시키지 못하고, 둘째, 생명 연장 효과도 분명하지 않고, 셋째, 부작용은 심각해 삶의 질을 크게 훼손한다는 자각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자각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일부 의사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안이 없으니 그냥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항암 치료가 암 사이즈를 축소하는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암 주변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보았더니 정상세포, 자살세포, 암세포 외에 암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래 정상세포 주변에는 정상세포와 자살세포만 발견됩니다. 하지만 암 유전자가 발현되고 암 억제 유전자가 고장나면 그곳에 암 줄기세포가 생겨납니다. 암 줄기세포는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여러 단백질을 만들어 세포 분할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암세포의 특징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미세 환경이 되면 소수의 암 줄기세포를 복제합니다. 암세포의 미세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줄기세포에 의해 복제된 암 줄기세포들은 암세포를 다량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제된 암 줄기세포들이 점점 더 많은 암세포를 복제할수록 암 사이즈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암세포를 주변 혈관과 연결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암세포 중 일부를 지방이 많은 림프액과 림프절에서도 살 수 있는 세포로 복제시켜서 림프절 전이를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 원발 암세포가 있는 장기의 벽을 뚫고 침범할 수 있는 공격성 암세포로 복제시켜 원격 전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암 줄기세포는 암 사이즈의 성장,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의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 암을 연구하는 의사와 학자들이라면 암 줄기세포가 다 죽을 만큼 항암 치료를 하면 암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로 암 줄기세포를 없앨 수 있는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암세포는 죽습니다. 하지만 암 줄기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다수의 암세포가 죽었기에
암 사이즈는 줄었지만 죽지 않은 소수의 암 줄기세포가 다시 분열과 복제를 시작하면 암 사이즈가 다시 커집니다. 암 줄기세포가 죽지 않는 이유를 연구해보니 암 줄기세포는 이미 항암 치료를 대비해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휴지기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암 줄기세포가 어떻게 항암 치료하는 걸 알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그 사실을 다 압니다. 암 줄기세포는 본래 정상 줄기세포에서 유전자 돌연변이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암 줄기세포도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스스로 환경에 적응할 줄 알고 자신의 분열과 복제 시기를 결정지을 줄 아는 암 줄기세포만 피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암세포들은 항암 치료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암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피했던 암 줄기세포가 항암제의 독성을 파악해서 항암제의 내성을 가진 암세포들을 복제해낸다는 점입니다. 이런 능력은 면역세포도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후천 면역세포들도 외부 병원균 혹은 바이러스를 처음 만나게 되면 체력이 밀립니다. 하지만 림프절에서 외부 침입자를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무기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 쉽게 면역싸움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암 줄기세포도 이 같은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항암 치료가 암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의 치료 원리는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들을 공격해 죽이는 것입니다. 암세포들이 정상세포에 비해 세포 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 상대는 암세포가 아닙니다. 암 줄기세포입니다. 암 줄기세포는 항암 치료할 때 세포 분열을 멈추고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효과가 없을 수밖에요. 수술은 암을 포함한 주변까지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기에 암세포는 연계에서부터 다시 분열해야 합니다. 2배씩 증가하는 암 사이즈 성장 속도를 대폭 줄여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1급 발암 물질이기에 재발 혹은 다른 암 발생 위험은 있지만 상당 기간 재발을 억제해 생명 연장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세포독성 항암 치료는 암 사이즈를 수개월간 잠시 줄여줄 뿐 곧 다시 자라납니다. 다양한 장단기 합병증을 만들고 면역력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다시 자란 암세포는 암 줄기세포에 의해 항암제 내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세포독성 항암 치료가 암 치료의 표준 치료로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치료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린 항암 치료의 한계, 부작용,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항암 치료 무용론까지 항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소상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환자의 몫입니다. 저의 진료실에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계신 사기암, 말기암 환자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처음엔 가족들로부터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권유받았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병원 의사와 가족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면역치료에 집중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젠 가족들도 면역치료를 신뢰하게 되고 기대마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항암치료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도 사기와 말기암 상태가 되기 전에 면역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